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간결한 차림의 석탑과는 사뭇 다른, 어쩌면 세공조각품에 가까운 탑. 그렇지만 공예품이 아닌 13m가 훌쩍 넘는 큰 탑입니다. 민방명이라고 하듯이 팔자가 그리 평탄하지 못하여 지금은 흘러 용산박물관 홀에 우뚝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립중앙박물관 설계를 이 탑을 의식하여 설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층 중앙현관을 들어서면 고개를 높이 들어 쳐다보아야 꼭대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중간부나 상부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2층, 3층 계단을 오르면서 보아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탑이 있었던 자리는 개성교회에 자리 잡은 경천사에 있던 탑으로 보통은 석탑의 재료가 화강암이 되기 위하여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든 탑입니다. 많은 곳에서 경선사지 석탑, 경선사 석탑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이 조선 고족도보에 보이는 탑이 배경으로 보아 절은 사라지고 탑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천사지 또는 경천사터가 맞을 듯합니다. 이 탑이 지어진 시대에는 고려가 원어 지배하에 있던 시기로 탑의 모양은 우리가 보아왔던 백제형의 석탑이나 신라계의 석탑과는 사뭇 모양이 다른 탑입니다. 당시 몽고 영향을 받은 라마식의 탑 유형입니다. 우리의 탑들은 목조나 벽돌조의 탑이 점차 불필요한 요소가 생략된 간결한 모습인데 반하여 실제 목조 건물보다 더 섬세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 탑이 세워진 유래는 탑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원나라 황제와 황후 등의 명복을 비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전통적인 석탑과는 궤를 달리하고 화려하게 조성된 귀한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난 탑이지만 이 뒷배경 사진으로 보아 제대로 대접은 받지 못하고 수백 년을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긴 어느 문화재나 다 이 같은 대접을 받고 내려왔죠. 나라도 약하고 이타 신세도 딱하고 이러다 보니 당시 조선을 수탈한 일본의 국내 대신인 다나카라는 사람이 고종이 자신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하면서 탑을 해체하여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뒤에 조선 총독부의 압력으로 다시 반환받게 되었는데 원래의 위치가 아닌 서울 경복궁에 방치되어 오다가 1960년대경 당시 박물관이 있던 경복궁 마당에 조립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되니 이 탑도 박물관 조항홀에 옮겨져 왔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시달리다가 해체되어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제자리도 아닌 경복궁에 방치되어 있다가 복원되어져 그 자리가 제자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여기 박물관 홀로 옮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들 당시에는 화롯이 그지 없었는데 지금 새겨진 모습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 마모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은 탑은 홀수로 만듭니다.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그런데 이 탑은 10층이어서 의아하게 생각되지만 전체는 10층이도 이 탑의 구성을 보면 3층과 7층이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탑신부의 10층 기하집 중 아래 3단은 여러 채의 정각으로 된 것이 3층, 그 위로 독채로 된 정각이 7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탑은 계단부 모습부터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3단으로 된 계단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맨 아래 하대석도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뚜껑 돌인 계단 갑석을 받치고 있는 귀기둥도 층마다 변화는 없지만 화려합니다. 면석에는 각종 그림을 새겨 놓았는데 삼장법서와 손오공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아래 탑신부에 해당하는 정각 3층도 하나의 정각이 아니라 몇 개의 정각으로 나타내어 단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난간도 실제 난간보다 더 상세히 조각하였고
지붕의 기와장과 처마는 물론 지붕을 떠받드는 공포의 포작 하나하나도 빠뜨림없이 나타내었습니다. 그 화려한 정각 안에는 불상을 새겼는데 어느 한 면 그냥 비워둔 것이 없으니 마치 세밀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위의 7층의 누각은 모두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의 정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층보다는 단조롭지만 작은 정각 부재 하나하나가 실제의 건축보다 더 세세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석탑 상륜부는 없습니다. 10층 정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만 그 옛날 경복궁에 있던 10층 석탑의 상륜부는 있었습니다. 경천사 터에 있을 때의 당시 고족도부 사진을 보면 위 상륜부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경복궁 박물관 뜰에 세울 때 당시 전국 사찰에 있는 라마풍탑의 상륜부 모습을 본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복원 방식은 불국사 3층 석탑 복원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불국사 3층 석탑은 여기에 표시한 상륜부는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석탑의 상륜부가 온전히 남아있는 곳은 없었고 다만 실상사 3층 석탑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사실 그 탑은 이 불국사 3층 석탑보다 1세기가 뒤진 것인데 이 모양을 본따 불국사 탑을 완성 복원하였습니다. 이 10층 석탑을 새로 지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세울 때 실제 모습이 아닌 것이어서 상륜부로 복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탑이 언제 조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데 위하여 이 탑은 고려 충무왕 2년에 건립되었다는 명문이 있는 귀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삼국시대 탑이나 통일신라계의 여러 탑, 그 이후 고려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한 탑으로서 미술적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탑에 조각된 내용도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기단과 탑 시내는 화려한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부처, 보살, 풀꽃무늬 등 뛰어난 조각 수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4층부터는 각 몸돌마다 난간을 돌리고 지붕돌은 옆에서 보아 8팔자 모양인 팔짝지붕 형태의 기와골을 표현해 놓은 등 목조 건축을 연상케 하는 풍부한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계단부 3층에는 서유기 장면과 나한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서유기 조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상입니다. 실제 현장 법사가 천축국에 불경을 구하러 간 사실을 삼장 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펼치는 이야기는 서유기라는 이야기로 오늘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유기는 훗날 명나라 시대의 소설로 쓰여질 것인데 그 전에 이 이야기의 모태가 이 탑에 조각된 것은 당시 원시대에도 이런 서로가 있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